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이 와서 산책을 잠깐 쉬고 있는 배준현입니다. 춥더라. 네. 메가박스 마케팅 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지입니다. 네, 저는 영화 만들고 싶은 김프로고요. 오늘부터 영화를 다시 보고 네. 한 달 됐나요? 한 달 넘었죠. 한 달 넘었나요? 네. 영화 보는 게 불편하진 않았나요? 뭐 괜찮았어요. 굳이 괜찮았어요? 또 겨울이라 좀 편한 게 유독 긴 영화라. 파카를 벗어서 아, 이렇게 딱 여기 깔고. 허리에 받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 오. 응. 롯데에서 보셨죠? 응. 우리 집 앞에. 메가박스 너무 멀어. 응. 일산 메가박스 좋은데.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배 감독님이 합류해가지고 이제 영화 드디어 평해드릴 오셨습니다. 거고. 네네. 네. 오늘 작품은 신과 함께인데 네. 특별히 이제 원작이 우리 주호민 작가의 웹툰이잖아요. 네. 웹툰을 사실 제가 못 봤어요. 네. 이제 길기도 길고 네. 보고 싶은 마음은 생기기는 하던데 당장 이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웹툰을 섭렵하신 전문가를 한분 모시겠습니다. 2부에는. 아, 진짜? 네. 아, 그 네. 다행이다. 우리 다 지금 웹툰을 다 못 보고 왔잖아. 네. 웹툰 이제 작가분이신가요? 주호민 굉장한 주호민 작가가 오시면 김프로쇼가 폭파될 수 있기 때문에 파괴왕. 그거는 굳이 지금 위험 부담을 안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기대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한분 모시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본편에서 좀 닥치고 있어도 됐죠? 전문성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인데 전문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용준 아빠 윤미 남편 되시는 네. 분이 네네. 이동진의 빨책과 함께 애정하는 파켓이라고 처음 빨리 댓글을 남겼었다고. 영화와 시사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컨셉이 참 깔끔합니다. 초창기와 비교해 방송의 농익음도 느껴진다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농이 걷나요? 감사합니다. 늙었다는 거죠, 방송이 늙었네요. 막. 네, 아무튼 용준 아빠 윤미 남편님 네. 감사합니다. 까만 머리님이 팟빵 어워드에 된 것 축하해요. 저도 한 표 행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투표한 것 중에 된 게 김프로쇼가 유일하다고.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 많이 하시는 모양이네요. 드디어 우리도 탑 20 트로피가 달렸네요. 모바일에는 없던데 네. PC 버전에는 이 트로피가 있으니까 그 아이콘처럼 붙어 있는 건가? 모바일은 없나요, 그게? 모바일에는 따로 표시된 거 없어요. 난 모바일이 안 뜨길래 1월 1일부터 다 되는 건가? 아니에요. 했더니 PC 버전에만 있습니다. 그렇구나.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좀 임하라고. 셀프 축하.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사가 요즘 팟캐스트가 아닙니다. 한숨 푹 삶이 쉬고 힘드네요. 콩을 못 담아오셔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뉴스가 많아요. 아이고. 힘드네. 질장님께서 강철비 보고 왔는데 최근 몇 년간 본 영화 중에 최고라고 그러셨네요. 네, 신과 함께 1987 외에 작은 영화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우리 라인업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네. 아니, 뭐 이게 워낙 큰 대작이니까 그렇죠. 가져갈 건데 예측 가능하죠. 새해부터는 작은 영화도 기회가 되면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왜 알겠어요. 웃어? 지금 비웃는데 지금? 막 싸지른다고 지금 비웃는 거예요? 익숙하잖아 이제. 싸질러도 한단 말이야.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주워 담는다고 누구처럼 그럼요.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슬프네요. 나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데. 그래요. 저도 하나 읽겠습니다. 후후호님. 딸아이와 둘이 명동거리도 거닐고 닭갈비도 먹고 달달한 영화도 한 편 보고 김프로쇼 덕분에 행복한 크리스마스 맛보고 왔네요. 눈까지 내리는 날 러브 액츄얼리 퍼펙트 했답니다. 맨 앞자리 김프로님, 배선생님, 김선생님, 최선생님 얼굴도 뵙고. 네. 행사 잘 하셨죠? 네. 잘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원래 그때 회사 회식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취소가 되면서 갈 수 있는 스케줄이었으나 네. 심지어 가도 좀 일찍 도착했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얼굴 팔리기 싫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네, 제가 이렇게 수줍답니다. 이렇게 사회성들이 없어가지고. 문제야. 박수 받는 자리 딱 질색이고요. 네. 네. 아이고 몇몇 분들이
무슨 말 빠따 어쩌고저쩌고 왜 저렇게 말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달아놓으신 분들 계시더라. 상식적인 나라님께서 몸이 불편하신데 귤 한 박스 또 무슨 초콜릿 뭐 이런 걸 잔뜩 가지고 저한테 지금 현재 주셨거든요. 먹고 있습니다. 네. 맛있게 잘 감사합니다. 먹고 있습니다.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네, 허리 조심하시고요.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선물 받으실 분,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용준 아빠 윤미 남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트러스트 노원님, 축하드립니다. 카페 찰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은 라붐원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막상 이 받으시는 분들 댓글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붐원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홍콩 영화를 봐왔던 저는 미국 영화보다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저 동사소독 3번 봤어요. 야. 동샤샤동. 특이하신 분이다. 네. 근데 이제 배 감독님이 동사 소독을 들고 왔다는 거는 이제 밑장 다 깠다는 건데. 더 이상 이게 뭘 또 꺼내시려고. 망했어, 네, 망했어.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바닥이 보이고 이제 있습니다. 다 가져왔으면 어떡하냐. 네. 네. 뭐 그러면 그때 또 저희가 그럼요. 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다큐멘터리도 많잖아. 자,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개걸량당 Y39입니다. 네, 2부는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신과 함께 죄와 벌. 영화들 어떻게 오늘은 조금 네. 편이 나뉘어가지고 싸울 것 같은데 근래 보기 드물게. 간만에? 어떻게들 보셨어요? 김 선생부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재밌던데? 재밌다고 네, 보시는데? 재밌었어요. 네. 천만 갈 것 같은데? 뭐, 네. 이 영화는 천만 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1987 있잖아. 두 개 같이 갈 거예요. 아, 쌍거리로? 걔가 못 가거나 신과 함께만 가거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네. 1순위다. 황대리님은 극장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품성에 대한 호불호는 다 다른데, 선호도는 다 다른데, 아마 흥행은 신과 함께가 가장 많이 잘 되지 않을까. 그건 극장 생각이고, 제 생각은. 제가 극장이랑 영화관이랑 메가박스랑 부둥모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배 감독님은 근데 지금 듣고 보니, 만약에 1위를 한다면 신과 함께가 1위일 것 같다, 올해.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1987은 보면 되게 좋긴 하나, 네.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지. 너무 내용이. 올해 특히 그런 대작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왜 또 피로가 마이크 키니까 왜 멈춰요? 언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굉장히 젠틀하게.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저렇게 감론을박이 예상이 되고 네. 목요일 날은 더 하겠죠. 기대해 주십시오. 네. 김프로의 줄거리 요약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자홍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여자아이를 구하고 숨진 소방관 김자홍.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있는 자홍 앞에 저승차사 해원외과 덕춘, 강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홍이 정의로운 귀인이라고 치켜세우죠. 저승법은 모든 인간이 사후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 7번의 재판을 무사히 통과하면 환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3명의 저승차사는 49명의 망자를 환생시키면 자신들도 환생할 수 있죠. 3명의 차사는 48번째 망자로 19년 만에 나타난 귀인 자홍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신과 함께 죄와 벌입니다. 조광장님, 업경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야, 오랜만에 그거 레토릭 나왔네. 어떻게 될까요? 요건 이거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지. 네. 어떻게 됩니다. 뭐 이럴 순 없잖아. 네. 이게 근데 웹툰이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 우리나라 불멸의 베스트 웹툰에 손꼽히던데. 그렇죠. 네. 네. 이걸 다 읽고 봤으면 훨씬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김 선생을 모셨죠. 네. 우리 중에 유일하게 전문가. 제가 이거를 다 읽고 올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그러느니 읽은 사람을 모시자. 그렇지.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4년 전에 봤고요. 그 뒤로 안 봐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싸서 불렀어요. 그렇게라도 본 사람 불러야 되니까. 근데 신과 함께가 나온 게 그때쯤이니까 몇 년 됐으니까 사실은 4년 전이면 신과 함께 나오고 좀 뒤늦게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화제가 된 뒤에 그쵸. 몰아보기를 했어요. 저도. 네. 네. 이게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 나온 게.
이게 파괴왕 주호민 작가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파괴가 일어난다는. 가면 족족 파괴된다는.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다고 말해버렸어. 주호민 작가가. 그래요? 약간 펠레 야. 느낌인데, 그래서 다들 그 발언에 가장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뭐 본인이 쓴 웹툰은 잘 됐으니까 음. 뭐 그거는 또 본인 작품은 좀 별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네. 아무튼 그래서 그걸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걸로 얘기를 시작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정말 드물게 판타지잖아요. 근데 왜 서양 판타지는 뭐가 되게 많고 우리는 서양 판타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데 동양엔 그런 게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굉장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 사실 파다 보면 아 그렇지 이런 저승길에 대한 이야기에서 디테일을 찾기 시작하면 사실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엄청난 콘텐츠구나. 신과 함께를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 보지 못했던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영화를 보면서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올 겨울 제일 화제작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규모로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그러니까 사전에 네. 2017년 겨울 작품 중에 대작이 뭐가 있냐 뽑았을 때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신과 함께가 가장 우선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죠. 비단 이게 올해 기대작뿐이 아니었고 김영하 감독의 차기작이 신과 함께라더라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초유의 관심사였죠. 몇 년 전부터. 그 준비 기간 한 6년 걸렸던 것 같아요. 영화화 되기까지. 그리고 시나리오가 한 30번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30고가 나왔다는 아닌 것 같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을 텐데 내용이 완전히 그 맥을 달리하는 버전이 30개다는 걸 보니까 그거로 따지면 뭐 한 100고 넘어갔지 않았을까? 엄청나네요. 보통 영화는 몇 곳까지 나옵니까? 잘 안 풀리면 100고 나오지 뭐. 뭐 그럴 수도 백고가 있고. 나온 다음에 잘 되는 영화들이 많아요? 저는 많이 겪어본 경험치로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경험치가 좀 모자라긴 한데, 제가 이제 익히 아는 것들 중에는 한 100곳까지 갔다 이러면 사이즈가 일단 큰 영화들이에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1고다, 2고다, 3고다 이렇게 말할 때 본인들이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이 고를 붙이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한데 디테일 몇 개 바꾸는 걸로는 몇 거 이렇게 붙이지 않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살짝 바꾸고 시퀀스 하나 순서 바꾸고 한 것도 고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약간 이제 우리가 이만큼 지금 많이 고치고 있다. 이런 내부적인 동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제 질문의 요지는 공들여서 많이 고치면 결국 나오는 작품이 좋아지느냐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좋았던 얘기가 별로 안 고친 게 훨씬 더 좋으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처음부터 좋았던 이야기는 100곳까지 안 갑니다. 안 가겠지. 안 가요. 근데 네. 보통 이제 흥행하는 작품들은 네. 그 둘 중에 어떤 게 많은가가 좀 궁금한 거지. 많이 안 고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의 큰 흐름을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이제 그냥 딱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원래 원작이 있던 건 고가 많이 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네.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버젯이 크면 몇 번 고치고 들어가지 않아요. 무조건 한 번씩 다 뒤집어요. 근데 한 번씩 다 뒤집을 때 좋아지는 건 명백히 있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케이스는 20-30고가 나왔는데 그중에 한 2번 정도의 큰 변화를 맞은 다음에 그리고 애초의 기획과 거의 비슷한 최신 버전이 나올 때 이건 근데 우리 얘기가 맞다.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았던 것 같다. 근데 디테일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런 거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초반 버전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되 디테일이 확 좋아지는 경우. 뭐 중간 과정은 근데 이제 많이 고쳤냐 적게 고쳤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잘 되려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몇 명이 보냐는 또 극장 관계자도 모른대잖아. 그렇지. 이것도 완전 별개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신과 함께 기본 정보를 황대리가 한번 훑어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 오늘 지금 상태가? 이게 상태가 요즘에 그러니까 너를 띄고 계셔가지고 공격적이야 사람이. 네. 하죠 뭐. 고맙습니다. 자, 황대리의 기본 정보를 해드리죠. 네. 제가 감정 기복이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럼? 사람이 다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뭐 날씨가 변덕스러운 건가?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자꾸 건드리지 마. 버럭하는 거 보고 좋은 정보 들읍시다 그냥. 버럭할 때가 제일 재밌단 말이야. 듣는 분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그러네. 안 해. 제가 안 해. 그랬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남의 짜증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야지. 네, 신과 함께 기본 정보입니다. 12세 관람가고요. 12월 20일에 개봉했습니다.
러닝타임은 139분 되겠습니다. 얘기했듯이 연출은 김용화 감독입니다. 2003년 오브라더스 이정재와 김범수인가 나왔던 영화부터 시작해서 이범수? 이범수 네. 보고 보고 마음이 그를 찾네.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 미스터고를 연출하고 수년 만에 다시 신과 함께로 돌아왔습니다. 출연진은 굉장히 빠방합니다.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김양기, 오달수, 임원희, 김소환, 도경수 엄청 많습니다. 특별 출연 이정재 있겠습니다. 네. 제작비가 350억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400억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엔 350억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더 많아가지고 제작비 한 350억 이게 이제 1, 2편 다 합쳐서 처음부터 2편을 기획하고 들어간 영화이기 때문에 현재 1652개 스크린에서 상영 중입니다. 1652개. 대한민국 스크린 참 많죠? 그래서 수, 목, 금까지 해서 130만 명.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뭐 초반 흥행 성적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기대했던 만큼 많은 관객들이 찾아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1, 2편 이거는 한 편만 두고 손익을 따지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1, 2편 합쳐서 1200만 정도 들어야지 손익을 넘는다. 근데 산술적으로 따지면 뭐 그러면 한 네. 600만씩만 그렇죠. 들면 되나요? 그런데 이제 1편으로 1000만이 넘었다. 어. 그러면 2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감독 입장에서. 제작자 입장에서. 남는 돈이잖아, 전부 다. 그래서 걸기만 하고 거기 뭐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다 남는 돈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야, 행복한 상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호민 작가 웹툰이 원작이고요. 2010년부터 12년까지 연재된 동일한 제목 신과 함께라는 웹툰이고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원작은 영화로 될 때는 이제 2개로 나눠졌고 뭐 3편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드라마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신과 함께. 뭐 넷플릭스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김용화 감독이 직접 연출을 하지 않고 아마 제작 쪽에서 같이 붙어서 하지 않나 싶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의 뭐 한 80여 개국에 판매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대만에서도 개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게 또 애플에 보면 뭐 트레일러 볼 수 있는 앱이 있잖아요. 얼롱 위드 갓인가? 그래서 신과 함께 예고편도 올라오던데 하여튼 전 세계적인 개봉도 앞두고 있어서 지금 뭐 제작비만 두고 뽑은 손익이 1200만이라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판권들 팔린 거 생각하면 이미 많이 돈을 번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론가들 평은 뭐 그냥 한 평타 정도인 것 같아요. 딱히 뭐 출중하게 좋은 점수를 준 건 아닌 것 같고 형식이 오빠가 최근 드물게 2개 줬어요. 액션과 청승의 중국화. 네, 이러면서 2개 줬고 이용철 씨가 3개 착하게 살아야 한다. 허나몽 씨가 3개 효심은 염라대왕도 춤추게 한다. 장영엽 씨 3개 낯선 풍경 익숙한 이야기. 이주연 씨 3개 교통정리는 아쉽지만 어쨌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김성훈 씨가 3개 반 100만 22 대체 내가 지은 죄가 몇 개야. 뭐 이렇게 네. 주셨는데요. 아하. 아주 뭐 작품성이 많이 이렇게 뼈를 준 평론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드라마로 또 제작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약에 제작되고 한 회당 제작비가 뭐 한 100억이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드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다 살려가지고 막 수십 화짜리 왕자의 게임이었나요? 미드. 왕자의 게임의 한 화당 제작비가 50억에서 100억을 육박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랬더니 한 편 한 편의 어떤 프로덕션 밸류 자체가 약간 영화 스케일 정도가 구현됐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제 1000억짜리 10화짜리 드라마 한번 나오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진짜 사람들이 행복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들 행복하자고 제작자 여럿 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볼 수 있는 플랫폼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야. 그렇죠. 지금 그냥 3000개 스크린 가지고는 안 될 거고,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망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뭐 확보가 된다 그러면 뭐 그건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넷플릭스 사랑해요. 네. 동시 개봉을 전 세계에 지금 개봉을 했는데 김영하 감독이 이거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사실 유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반지의 제왕이나 액션 히어로물을 만약에 찍었다고 하면 뭐 그렇게 선판매가 돼서 될까? 오히려 이건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극동아시아 지방에서만 만들 수 있는 영화니까 오히려 이런 게 가능한 대표작으로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네. 사실 저는 굉장한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봤어요.
안 울면 금수다. 이 말을 듣고 가서, 아, 그렇구나. 하고 가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정말 이걸 자랑해야 되는지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금수다. 안 울었어요? 훅 올라왔는데, 괜히 울면 지는 것 같고. 그쵸. 울면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근데 눈물이 쏙 들어가게 된 포인트가 있었어. 화면에 나오는 인물들 전부가 울고 있더라고. 그때 약간, 저 사람도 우네? 왜 법관들 있잖아요. 그냥 울잖아. 그 중에 한 명이. 임원이 여기서 갑자기 웃긴데? 약간 이러면서 그 순간 관객석을 봤거든요. 제가 무슨 이 영화 관계자도 아닌데 사람들 반응을 봤는데 난리가 났어. 다 뭐. 난리가 났어. 그리고 나는 손수건을 들고 다니거든요. 손수건이 없으면 저는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그래? 드문 일이긴 하잖아요. 손수건을 들고 다니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미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더라. 손수건을. 그렇지. 내 앞에서도 손수건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손수건을 들고 왔나 봐. 커플들이. 그래서 서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 저도 이게 누가 이 영화를 두고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한다고 그래서 그 남자애가 저한테 조언을 구하길래 보통 저한테 이제 영화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과 함께를 보냐 그러면 향수를 많이 먹인 손수건을 준비하면 센스 있는 남자가 될 수 있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아마 그런 용도가 아니었을까. 그 황대리 추천 받은 커플인가? 아무튼 그래서 눈물 닦고 있더라고. 네. 저도 뭐 줄줄 울었네, 막. 줄줄 울었네, 그냥. 약간 안 울 수 없게 만들었어요. 네. 네, 아주 작정하고 그냥. 저는 근데 워낙 이전에, 이게 잘 나왔다. 좋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네. 그 어느 정도길래 뭐 이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역시 그 영화는 그렇게 기대하고 가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렇게 아무 생각 얘기하면, 없이 가서 보거나, 뭐 그냥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봐야지. 네네. 작정하고 가서, 그래. 얼마나 잘 만들어,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이러고 딱 보면, 그쵸. 이게 조금, 마케팅의 기본이죠. 기대치를 높이면 안 된다. 그래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영화는 그 마케팅에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가나요? 건국이래 최고잖아, 항상. 그래서 모든 영화가 건국이래 최고인 영화. 단군이래 아닐까? 단군이래. 그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야, 그렇다고,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적인 그래서 뭐 얘기긴 홍보하는 한데. 입장에서는 뭐 항상 좋다고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자기 영화를 칭찬하면서 시작하겠지만 네. 만족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기대치를 높여서 성공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항상 80% 정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를 더 가져가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근데 이 만족도와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티켓을 끌어모으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나? 관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모든 영화 배급사 제작사들이 영화 개봉하기 전에 우리 영화 잘 나왔어. 그거를 전략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걸 뭐 감출 이유는 없죠, 사실. 김용화 감독이 미녀는 괴로워로 빡 한번 뜨고, 네. 그 다음에 국가대표로 한번 만개하신 다음에, 네. 미스터 고로 확 한번 또 그쵸. 꼬라 박은 다음에 이제 다시 화려하게 재기를 꿈꿀 것 같은 작품이라서. 네. 저거 한 줄 평 얘기하고 시작하지 않아? 근데 일부? 그러네요. 한줄평을 빼먹었네. 내가 와가지고 지적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제가 원래 정신이 없어서 빼먹었는데, 네. 한마디 총평. 네. 네. 황대리님. 또 내가 준비해온 표정을 보고 또 얘기하시는군요. 그래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냐? 라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거냐. 음. 배 감독님은요? 스펙타클한 엄마 얘기를 보고 싶다면 이거 하나로 족하다. 스펙타클한 엄마 얘기를 보고 싶다면 이거 하나로 족하다. 엄마가 뭐 날라다니는 얘기라도 하나요? 이 영화 보고 나서 엄마에 대한 눈물을 쏟아내는 영화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 보고 충분히.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엄마로 기결되는데 이 모든 스케일을 여기 쏟아부을 수 있는 뚝심. 근데 안 울었다며. 김 선생은? 실패했죠. 전 실패했죠. 네. 김용화 is back. 김용화가 김용화 돌아왔다. is back. 네. 돌아왔군요. 우리 김프로님. 저는 보고 나서 약간 묘한 감정이었는데, 네. 엄마는 건들지 맙시다. 그런 느낌? 너무 엄마를 공략해가지고. 엄마가 되지 말자. 진짜 울었는데. 네네. 그랬어요. 좀 약간 감정이 좀 교차했어. 그렇지, 그렇지.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물론 했습니다만. 네. 이게 그렇다고 촌스럽게 건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잘 건드려서 정말 울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나 조금 네. 그렇더라고요.
그 스펙타클을 쏟아부은 엄마 얘기. 이거 약간 인정해줘야 되는지, 졌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뭐 하여튼 묘한 기분이 드는. 뭐 아무튼 이거는 뭐 비난도 네. 뭐 칭찬도 약간 애매한 비난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지만 비난받을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훌륭한데 네. 그렇다고 이거를 정말 우와 이렇게 칭찬하기에는 약간 조금 깨림직한 맛이 저는 좀 있어가지고. 살짝 건들지 맙시다. 이런 느낌이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흥행 예상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게 이제 기록을 얼마나 최단 시간에 깰 수 있냐,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우리? 일단 예측이?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1000만을 넘길 것이냐 못 넘길 것이냐가 있고. 네. 네. 그러면 뭐 넘긴다면 얼마나 갈 것이냐가 있는데 네. 스크린 자체로만 보자면 1600개가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틀 만에 132만이거든요. 뭐 3일 이제 개봉한 이후에. 근데 1000만을 갈 거냐? 어때요? 단언컨대 간다. 단원 설 시즌까지 이어지면서 1500만 이상을 찍겠다. 1500. 야. 1500만? 야. 단언컨대. 오. 네. 오. 마케터의 직감입니다. 단원의 근거는 뭡니까? 직감. 직감. 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위험하네. 네. 1500만을 넘는다. 1500만 가지 않겠나 봅니다. 네. 명량에 이어 그러면 역대 흥행 2위는 가겠다. 왜냐하면 이런 코드를 자극하는 영화들이요. 흥행 시즌과 여러 가지를 잘 맞췄을 때 훅 올라갑니다. 그때부터는 영화적으로 만듦새가 좋냐 안 좋냐 문제가 안 되는 시점이 와요. 그렇죠. 그런 영화가 국제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시장과 거의 같은 정서인데 만듦새는 훨씬 좋아. 그리고 이 시즌이 12월 말부터 이어지면서 경쟁작이 사실상 1987 하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미 강철비는 흥행으로서는 경쟁작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2주 지났는데 249만이니까 아, 그래. 스크린은 1000개를 걸어놨는데도 이러니까 이거는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한 달을 살아남아서 설 시즌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산술적으로 1500만이 나와요, 그냥. 네. 네. 1500만. 네. 자, 황 대리님 저는 1000만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예측하기 정말 힘든 시기다. 라는 전제를 갖고 가고 싶은 게 강철비와 이거와 신과 함께와 그다음에 1987 이 1987도 괜찮다는 평이 있어서 거의 호평을 받는 한국 영화 3편이 한 주 상간에 이렇게 개봉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흥행을 앞두고 개봉하는 이 12월 말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3파전이 어떻게 귀결될까 예측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닌가 이런 전제를 하나 달아보고 이 영화가 그래서 이제 참 신과 함께는 그냥 흥행 여부가 아니라 1000만을 넘냐 안 넘느냐를 이야기해야 되는 간만에 이런 영화 업계 관계자로서는 참 행복한 시간인데 그래도 이게 1000만까지 가기에는 조금 뒷심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뭔가 명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울리는 지점도 있긴 한데 영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입소문을 타고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정도인가를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초반에는 워낙 이제 기대치가 높아서 첫 주에 몰리는 관객들은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미스터 고가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가는 첫 주말 뭐 2주차 또 뭐 연휴기도 하고 여기에는 이제 많은 관객들을 동원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록적인 그런 스코어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약간 전체적인 영화 만듦새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아무 근거 없이 한번 얘기해 봅니다. 배 감독입니다. 범죄도시 흥행 680만을 맞춘 사람으로서 야 그렇게 치면 하나씩은 다 맞췄지. 하지만 나는 관계자에게 찬사를 받았잖아. 그거 되게 맞추기 힘든 건데 라는 진성규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는 맞추기 쉬워. 뭐는 맞추기 쉬워. 그렇죠. 뭐 아무튼 근데 제 생각에는 흥행을 할 것 같아요. 무조건. 흥행은 성공한다. 근데 흥행 성공한다 이상을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흥행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잖아. 흥행엔 성공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00만 넣고 1500만 넣고 기록을 세우겠다는 생각은 아마 근데 김영하 감독도 내심 기대는 하지만 애써 생각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영화가 1000만을 못 넘을 수도 있겠다. 880만 봅니다. 880만. 880만. 880만이면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한 거 아니에요? 난 800만. 800만? 800만. 그래? 비슷한 생각을 했네? 여기는 1500만. 1500만. 야, 그럼 내가 중간에 찍으면 됩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저는 이유가 정말 뜬금없지만 이유가 있어요. 국제시장을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국제시장 같은 영화가 1000만을 넘은 이유는 제 생각엔 40, 50대가 봐서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젊은 관객들이 영화를 좀 안 보는 것 같아요.
좋은 영화를 안 본다 뭐 이게 아니라 젊은 관객층이 그럴 수 있겠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을 넘길 정도가 되려면 중장년층이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원래 중장년층보다 20, 30대가 원래 영화를 훨씬 많이 보던 시기였잖아. 근데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나라 영화를 보는 관객 수가 그냥 준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걸 20, 30대가 많이 줄어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영화를 보는. 수는 똑같아. 그렇다면 수는 똑같아? 그럼 기억 이유가 안 참여율은 되네. 똑같아. 그렇구나.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영화로 끌고 올 수 있는 관객층은 좀 차이가 있겠네. 그렇죠. 이 영화를 끌고 올 수 있는 관객층은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영화가 12세 관람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20, 30대가 보기에는 뭔가 확 이렇게 세련되고 뭐 이런 느낌은 좀 적어. 그럼 40, 50대가 많이 막 봐줘야 되고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봤을 때 이게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국제 시장은 뭔가 세대를 아우르는 얘기 같기도 하고 가족끼리 할 얘기도 있고 어른들이 우리 애랑 같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기에 좋은 소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희한한 근거를 하나 대볼게요. 우리나라가 정말 생뚱맞게도 극동아시아 유일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굉장히 주류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은 약간 기독교 크리스천 마인드야, 느낌이. 이거를 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40, 50대 중에. 어린 자식을 두고 있는 학부형들 중에. 계속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그걸 언제쯤 저지해야 될까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1000만을 만약에 못 넘는다면 이게 이유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전생 환생 막 귀신 나오고 막 이런 거 별로 마음속 깊은 곳에 괜히 약간 꺼려지는 학부모들이 애들이랑 이걸 굳이 안 찾아보러 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문득 들었어요. 자, 우리 김 선생. 네. 반박해 주시죠. 왜 당신 흥행 스코어 얘기 안 하고? 이게 재밌는 거야, 지금. 내가 더 들어보고 갈게. 왜냐면 제가 만약에 신과 함께를 마케팅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1,500만을 목표로 수정하고 지금부터 마케팅 플랜을 새로 짤 것 같아요. 야, 확실히. 근거는 뭐냐면 일단은 1000만이 넘어가려면요. 휴머니티 같은 기본적인 신파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명량도 알고 보면 국뽕이라는 신파가 있어요. 변호인도 사실은 신파 가족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없는 드라이한 작품가 가지고는 1000만을 못 가요. 못 가지. 근데 신과 함께는 이미 충만히 장착하고 있어요. 그쵸. 세대의 갈등을 얘기했지만 2030이 이걸 보는 포인트랑 4050이 보는 포인트가 달라요. 2030 중에는 신과 함께를 이미 본 사람이 많단 말이야. 웹툰을. 네, 확보돼 있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리고 와서 봤을 때 영화로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한국 영화가 이뤄내지 못한 성과를 많이 거둬냈잖아요, 이번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연말 영화가 돼요. 그리고 봐, 연말에 신과 함께 1987 그리고 강철비가 살아있는데 연말을 흥청망청 재밌게 보내고 싶은데 턱 치니 하고 보고 싶겠어? 2030이? 그렇게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영화는 무조건 보는 코스라서 보긴 볼 텐데 신과 함께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젊은 층에게도. 네. 영화관은 안 오진 않아. 오긴 올 거야. 그렇다면 신과 함께입니다. 그 중에 한 표를 꼽자면. 그렇죠. 그쵸. 4050에게는 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가족끼리 같이 보기에 너무 좋은 영화라는 게 있어요. 이 영화가 뭐 아까 귀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더 강력한 메시지는 효예요. 엄마 아빠들이 자식들이랑 같이 이런 얘기 보기 너무 좋은 거야. 그건 그치. 네. 또는 5060 부모님 세대를 모시고 있는 2030 자녀들이 엄마 아빠 극장 가자고 했을 때 무슨 영화를 고를 것 같아? 닥치니 하고 갈 것 같아? 그렇지. 신과 함께야. 네. 같이 보고 훈훈하게 울 수 있거든요. 또 네. 묘하게 설득되네. 설득이 되죠. 묘하게 네. 설득되네. 그렇게 되면 이게 가족 영화로 포지션되는 순간 전 세대가 보는 영화가 돼야 된다고 포지션되는 순간부터가 1000만 이상을 찍고 가는 길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가족 영화로 포지션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케터라면 지금부터 포지션을 수정하겠다니까. 네. 가족 온갖. 네. 가족 영화로. 그렇죠. 영화로.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1000만 이상 그리고 설까지 살아남는다면 그거는 설 연휴 기간에 2, 300만이 붙거든요. 네. 그 일주일 동안에. 그러면 1,500만. 설이 언제예요? 설이 2월 2월이에요, 첫째. 2월. 2월 첫째 주. 네. 야, 그때까지 기간적으로도 떨리면. 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은 안 봤던 사람들이 야 이거 내년에도 2편 나올 텐데 이거 안 보고 지나면 찝찝하다 하면서 그렇죠. 뒤늦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 네. 자, 가장 스코어를 낮게 잡은 황 대리님 반박해 주시죠. 그래. 마케터로서. 반박을 시키고 있어. 내가 이거 중요를 들어보고. 그래. 최종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내가 봤을 때 김프로가 이번에 맞추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거를 정말 정말 지금 이삭줍기 하겠다는 식인데 그렇지. 지금. 아니, 다 들어보고. 네. 마케터로서. 800만을 이야기한 사람으로서 저는 약간 흥행이 미흡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 콘텐츠 마케팅의 한계거든요. 뭐냐면 마케팅 잘하면 사람 많이 보나? 이거 있잖아요. 영화관에서는 마케팅 잘하면 이 영화 많이 보나?
방송국에서는 마케팅 잘하면 시청률 올라가나?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결과론적이에요. 뭔가 흥행했다. 그러면 그때 했던 마케팅이든 뭐든 다 잘한 거고 못하면 그때 했던 뭐 마케팅이고 입소문이고 뭐고 다 잘못한 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참 한계가 있다라는 걸 한번 지적하고 가고 싶고. 그럼 팀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마케팅 팀에서? 마케팅 무용론을 지금. 그러니까 마케팅 팀원이 이게 마케팅 무용론이라기보다는 마케팅이란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컨텐츠만 해당되겠습니까? 뭐 상품을 파는 거 있어서도 상품을 개떡같이 만들고 마케팅을 잘하면 뭐 잘 팔리나? 상품이 암만 좋아도 마케팅을 못하면 안 팔리나?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결과론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한계가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 영화 신과 함께를 두고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결론이 그럼? 끝나봐야 안다. 그런 얘기인데 하겠다. 아니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끝나봐야지 아는 거고 모든 영화가 흥행하게 되는 어떤 코드가 있다. 흥행하는 콘텐츠의 법칙인가 그런 책도 제가 보고 있는데 다 결과론적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두고 그래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뭐 들으면서 가장 솔깃했던 거는 가족 영화 40, 50대 1, 2, 30대는 이제 데이트 연말에 데이트를 염두하고 있는 시기니까 충분히 1000만 영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1000만 영화가 가져가는 10대, 20대, 30대 관계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근데 40, 50대는 가능할까를 봤을 때 거기엔 좀 힘이 약할 것 같다. 저도 약간 그런 쪽이고 40, 50대가 가족을 끌고 보는 관객층으로만 나누기는 파이가 많이 커졌거든요. 40, 50대 그 자체가 보고 싶은 영화가 돼야 1000만 관객에서도 이제 40,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면서 1000만이 돌파하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은데 40, 50대가 그냥 이 영화 개봉했으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기 자체는 옛날 세계관, 사후 세계 뭐 이런 것들 뭐 저승에 대한 이야기니까 소재 자체는 40, 50대가 올 수 있는 그런 소재긴 한데 과연 이 풀어져가는 이야기들과 등장하는 인물들이 40, 50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와 이야기들인가 했을 때는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좀 40, 50대, 40, 60대까지 두고 봤을 때는 관객 동원율이 좀 떨어져서 1000만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좋아요. 다 얘기 듣고. 좋아요. 뭐, 마케팅 측면에서, 또 네. 콘텐츠 내용 자체 측면에서. 네. 근데 그 두 가지 하고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극장에 몇 개나 걸리느냐, 또 얼마나 걸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자체 거 말고, 저런 소리 내가 해야 되는데. 반성하자 우리. 마인드가. 다른 작품들이 그러면 괜찮으냐, 라인업이. 라고 봤을 때, 염력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뭐 이제 뭐 일극기밀 있고 뭐 이렇게 있기는 한데, 요거를 저지할 만한, 스크린을 한 1000개 이상 확 가져갈 만한 한국 영화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외국 영화도 딱히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위대한 쇼맨은 벌써 이제 찌그러졌고, 내용은 훨씬 굉장히 좋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미 뭐 스크린 700개 이하로 내려갔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1600개에서 계속 1000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잡고 있으면 그냥 물리적으로 가져가는, 정말 그냥 동의가 안 돼서 그렇게 관을 2000개씩 잡아도 안 되는 군함도 같은 상황만 아니라면, 근데 저는 군함도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00만은 넘는 거 아니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1000만이 나왔던 게 왕의 남자인가 그 실미도인가 헷갈리는데 실미도. 네. 뭐 그때잖아요. 그때도 1000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스크린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3편 다 1000만 보게 만들 수 있는 스크린은 충분해. 대한민국의 군함도 나왔을 때 이렇게 숫자가 나왔잖아요. 2785개인가? 충분해요. 3편 다 1000만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스크린 숫자는 충분한데 문제는 영화 보는 관객 수는 2억 1000명으로 5년째 똑같단 말이죠. 스크린이 느는데 영화를 보는 횟수는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오는 한계가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스크린으로 따지기에는 스크린도 스크린인데 영화가 재밌어야 보는 거고 또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암만 영화를 많이 봐도 성인들이 1년에 4.5편 정도 본다. 한마디로 여름에 2편, 겨울에 2편, 그중에 연중에 1편 보는 건데 그 횟수 이상으로 영화를 보면 좀 많이 본다고 느끼시나? 아니면 좀 과하다고 느끼시나? 아니면 그 정도 영화는 없다고 느끼시나? 근데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이유가 돼서 김 선생이 말한 것처럼 안 보던 한 편을 이 영화로 몰아서 보기엔 너무 좋은 콘텐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4.5회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10편 이상 보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있고 10편 이내로 보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있고 안 보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걸 다 이분하게 평균하면 4.5회거든. 아예 안 보는 사람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따지고 보면 4.5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편 이상 보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5%에서 20%가 있어요. 1년에. 그 사람들이 주말에 개봉하면 100에서 200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근데 10편 이내로 보는 사람들은 보통 명절 때 또는 여름 휴가 때 그리고 가끔 어쩌다 진짜 재밌다니까 한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결합이 돼야 1000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합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그럴 만한 영화냐 그럴 만한 시즌이냐인 거야. 그럴 만한 시즌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름이랑 겨울밖에 없어요. 그죠? 그 시즌은 뭐냐면 사람이 우악 몰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시즌에 뭐가 걸려있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사람이 오는 때야. 그 중에서 살아남으면 1000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시즌이 지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네. 저는 1050만 하겠습니다. 야, 그렇군요. 1050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이 왁 몰리는 때도 1000만 영화가 안 생기는 여름 겨울도 있어요. 있죠. 그럴 만한 영화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신과 함께는 그럴 만한 영화의 조건을 제가 어제 보니 꽤 많이 갖추고 있어요. 네. 아직 1987을 안 봐서 그렇지만 안 보던 사람들도 찾게 되는 영화가 1987이 될 경우가 더 높지 않을까. 이번에 올해 겨울은 네, 뭐 이야기만 들었을 때 이건 진짜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때 그 영화를 잘 안 찾아보던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관객층, 40, 50대층이 연말을 두고 세 편을 영화관에 이제 뭐 이번 주에 가시는 분은 신과 함께를 볼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 편이 경쟁하게 되는 거는 다음 주고 그렇죠. 다음 주에는 1987이 제일 많이 걸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과 함께 그 다음에 강철을 비일 것인데 그때 이 세 편이 나란히 걸려 있을 때 선택하는 거는 1987에 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경우는 있겠네. 그러면 1987이 우리 모두가 지금 예상하듯이 너무 그냥 너무 뻔하게 좀 시위 이거에 대한 거를 너무 이게 좀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조금만 벗어난다면 오히려 그게 만약에 가족의 애를 담았거나 그래서 뭐 작품성이 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라 라는 얘기만 돌면 이런 좀 여지가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987을 보기 전에 하는 말이라 되게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지금 하는 말들이. 그렇다고 해서 신과 함께가 죽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쌍끌이로 갈 거야, 그러면. 그렇지. 네. 네. 영화관은 그렇게 쌍끌이로 가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렇죠. 네. 갔을 때 재밌다 그러면 다음 주엔 저거 보자가 연결이 돼요. 그렇죠. 영화를 보는 패턴이란 게 1년에 몇 번 안 가시는 분도 이 시즌에 처음 본 영화가 뭐냐가 중요해. 처음 본 영화가 개차반이다 그러면 영화관은 그때부터 안 가요, 이 시즌에. 근데 처음 본 영화가 야 괜찮네. 한번 뭐 나들이 할 만하네 그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더 옵니다. 네. 그럴 때 두 가지 영화 쌍끌이로 가죠. 근데 1987이 그런 좋은 휴머니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신과 함께랑 같이 가겠죠. 네.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얹어보자면 모두가 흥행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뭐야? 근데 여기서 사랑이 여기서 방점은 네. 성공만 했으면 좋겠어요. 실패 아닌 성공만 했으면 좋겠지. 하나가 실패라고 하나가 대성공을 해서 견제가 안 되는 어마한 초대박 흥행을 이끄는 마블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세 편 다 800만 넘으면 셋 다 흥행 성공한 거 아니야? 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근데 강철비가 800만을 네. 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전 세 편 다 같은데. 1000만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극장 직원의 말입니다. 3천만이 제일 좋은 거야. 그럴 수 있지. 12월 가기 전에 빨리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과금이 빨리 이게 12월까지 빨리 4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짝 땡기셔가지고 1987 내일 개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그래요. 영화 얼마 보러 안 오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연령대가 높을 경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옆 사람의 입소문입니다. 친구 또는 옆에 집 아줌마, 교회 권사님 등게요. 영화 재밌어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작품성이니 구성이 중요하지 않아. 아우 보고 많이 울었어. 그 한마디로 가게 돼요. 네. 신과 함께가 딱 그런 영화잖아. 그치.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잘하면 1500만 가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설득이 되네. 아무튼 뭐 지켜보시죠. 네. 전 1050만 찍었으니까. 1050만? 야, 이거 우리 뭐 떨어진 거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 이걸 이렇게까지 할 얘기야, 이게? 야, 정말. 자, 어떤 분들한테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천하면 좋을까요? 1500만이니까 다 봐야 되겠네요. 그냥 뭐 남녀노소 누구나 시간 되신다 그러면 연말 영화로는 이거만한 거 없다. 황대리.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줄 평은 쉬운데. 어.
누구한테 추천해야 되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다 봤으면 좋겠는데 항상.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예 성과급이 지금. 나는 다 보고 3천만 나왔으면 좋겠어. 아유, 참, 누구한테 굳이 또 발라가지고 추천을 한다 그러면, 네. 젊은 관객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관객. 수능 보신 학생들과, 젊은 관객. 그 다음에 방학을 맞이한 초중고 대학생들이 네. 많이 와서 영화 보시고, 뒷세대한테도 이제 영화를 보는 문화를 전파하고, 많은 그 젊은 관객층들이 많이 쌓여서 게임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TV 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보는 게 아니라, 영화관으로 오는 다음 세대를 그런 문화가 포섭하는?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하시는 것 같다. 자, 다 왔으면 좋겠어요. 배 감독님은요? 가장 만족도가 크신 분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극장에서 영화를 본 지 좀 오래되신 분들, 1년에 한두 편 보시는 분들, 40대 후반, 50대 그 위로 더 그분들이 올해 영화를 한 편 봐야 된다면 뭐 이 영화를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까 배 감독님 말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좀 드리면 기독교와 네. 관련된 우리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네.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거 그렇잖아요. 네, 귀신 네. 얘기고 저승 얘기고 이런데 그치. 이거 봐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한테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한국판 철로역정입니다. 이게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그래. 분들은 그렇지. 그냥 가서 한번 보실만해요. 그렇지. 네. 오히려 그지. 미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당첨되면 당첨? 당첨! 걔네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야? 그 뺑뺑이로 대통령 되면 이렇게 성경책 대고 선사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거의 문화잖아. 그런 문화인데 그 반대국부에 이런 굉장한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철로 역정보다 훨씬 더 유구한 오래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렇죠. 네. 네, 우리 역사와 함께한 이야기니까 그걸 뭐 보시는데 그걸 굳이 막 거부감을 느끼고 이럴 필요가 있나? 자, 그래서 작품의 내용을 가지고는 뭐 감론을 박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따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올해의 마지막 영화네요. 네. 신과 함께로 2017년을 가름하고요. 네, 네. 내년에도 매너리즘에서 탈피해가지고 그래요. 이 영화를 좀 더 재밌게. 순서 좀 새로 짜보고 좀 해봐. 시네마 스타 때부터 똑같잖아. 그러네. 근데 이거 이상이 안 나와. 안 보고 하는 거는 안 보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치. 안 보신 분들에게 우리가 뭐 다른 얘기를 들려주면 이거 다 삐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 어쨌든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볼게요. 건설적인 방향으로. 그치,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개봉작, 1987이겠죠? 네, 가지고 이거 괜찮네. 다음 주 개봉작 미리 말하는 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